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소속 크리에이티브 보스 멤버인데요. 이번에 저작권 관련되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작권에 관련되어 소홀하게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 과학 지식 채널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소위 표절 사건이 있었죠. 콘텐츠 하나뿐만 아니라 채널 전체를 표절하는 그런 사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 저작자도 누군가의 영상이나 그림, 사진을 쓴 거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원 저작자의 경우에는 시간을 들여서 기획을 하고 스크립트 작성하고 여기에 맞는 공개용 사진의 영상을 찾아서 쓴 거기 때문에 저작물이 맞다라고 합니다. 듣고 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디서부터가 창작이고 어디서부터가 표절 혹은 도용일까요? 이 채널과는 동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 이 채널에 맞는 상황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담을 예로 들어볼게요. 전 지금까지 콘텐츠 제작하면서 셰프 누구누구 따라하네, 누구누구 스타일로 그대로 했네, 표절을 했네, 혹은 누구누구 대표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런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아시죠? 안 따라했습니다. 예, 안 따라했어요. 안 따라했어요. 혹은 누가 내 레시피 영상에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베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저작권 위반일까요? 내 레시피를 막 갖다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 정답은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자, 일단 창작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단, 이 법이 보호해준 대상은 소재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보호해준 대상은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파육 레시피, 마파두부 만드는 레시피, 스테이크 만드는 레시피, 오양증 만드는 레시피, 크림 스프 만드는 레시피 등등. 이러한 레시피는 아이디어에 해당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이러한 포맷으로 화장품 리뷰를 한다던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가서 여행 가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켠 후에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여행지에 카메라 들고 가서 셀피 찍다가 배경 찍다가 반복한다. 이것을 표현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냥 뭐 했다 라고 하는 간략한 액션일 뿐이잖아요. 밥 먹었다, 잠을 잤다, 공부했다, 이런 거. 구체적인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요리 레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를 20분간 삶았다, 5분간 튀겼다, 1시간 반 동안 졸였다 등등. 조리에 대한 간략한 액션만을 기입했을 뿐이죠. 그냥 몇 줄짜리 텍스트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러한 아이디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이 레시피가 서적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그 밖에 다른 거로 표현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리책은 사진이라던가 저자의 서술, 저자의 말, 많은 요소가 들어있으니까요. 즉, 레시피를 다룬 영상이라도 이렇게 소품으로 연출을 한다거나 이 콘텐츠에 스토리가 존재한다던가 편집 방식, 나레이션 등등 콘텐츠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저작물이 됩니다. 자, 가령 이렇게 고기를 써는 신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컷을 찍기에 다양한 앵글과 화각이 필요하며 동선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획이라는 게 필요하고 콘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즉, 고기를 썬다라는 아이디어를 표현을 통해서 실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내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표현이 독창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 파스타 레시피 영상이다. 카메라 켜놓고 요리 만들면서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여주고 비법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요. 켜놓고 이렇게 요리를 할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일단 레시피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디어에 불과해요. 그리고 카메라 켜놓고 요리를 만들면서 보여주는 표현은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레시피 보고 누가 요리를 못해요. 카메라 있으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오일 파스타의 비법이라고 간장을 조금 흘린다거나 그거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신박한 뭔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레시피 영상이 창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표현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팬 바닥에 살짝 깔린 기름 위로 마늘 슬라이스가 올라가 통통 튀고 전복이 올라가 익으면서 즙이 나온다.
펜이 흔들리며 스파게티면이 춤을 춘다. 그 소설에서 볼 법한 묘사, 그런 걸 약간 영상을 표현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명 레스토랑의 레시피 혹은 잘 알려진 셰프의 레시피, 즉 공인의 레시피로 영상 제작은 문제가 없을까요? 레시피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레시피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단 특정 식당 이름이나 인물명을 저작물에서 함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식당의 비법 레시피, 모 셰프의 비밀 레시피,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제목을 짓고 썸네일을 넣고 이런 거. 왜냐면 식당 이름의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그룹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혹은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 즉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침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관리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물론 이런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긴 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레시피 사용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상표권, 부정경쟁 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등등. 요리집 레시피의 경우도 약간은 비슷해요. 약간. 일단 레시피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지만 책에 있는 표현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왜냐면 요리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저작물이니까. 재밌죠? 보통 레시피를 보려고 요리책을 사는데 정작 레시피는 저작권이 없다니. 제 생각인데 솔직히 레시피 이런 거보다는 재료의 전처리를 어떻게 하고 이 소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 향신료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레시피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특허를 내는 것이죠. 다만 새로운 음식, 새로운 조리법이어야 특허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비찜 양념에다가 생강청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꼬바로우 소스에다가 유자청을 넣는다거나 이 정도로는 특허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작자 순수 창작물에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리뷰, 게임 리뷰 뭐 이런 영상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면 영화나 게임은 누군가의 창작물이죠. 그리고 이 리뷰 영상은 이 창작물에 기반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리뷰를 하면서 맛깔스럽게 입담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게임할 때 재밌는 분이라던가, 그리고 편집을 좀 특출나게 한다던가, 뭐 색보정을 좀 약간 과하게 먹여본다거나, 그런 부분도 창작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만든 창작물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작품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콘텐츠이기 때문이에요. 또 원작자가 작정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영상을 내려야 한다던가 할 수도 있거든요. 즉 마음대로 막 써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원작자가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일부러 터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게임 리뷰의 경우에는 게임사에서 관대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리뷰 영상으로 인해서 게임이 홍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냈던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과학 채널 이슈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원작자의 콘텐츠나 사진이나 영상 등 본인이 100% 만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몇십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어떻게 본인이 직접 찍겠어요. 그냥 공개용 사진이나 라이센스 주고 이제 쓴 거죠. 물론 스톡 플랫폼에서 상업용 라이센스 비용 지불하고 쓴 거라면 괜찮아요. 그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쓴 거니까. 즉 최초의 영상을 만든 유튜버의 과학 영상물은 저작물이 맞아요.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AI 관련 소식 많이 접하시죠? 그럼 AI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죠. 저작권법이 보호해준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글을 썼거나 기사 썼거나 그림을 그렸거나 사진을 찍었거나 그런 거.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등 이런 부분이 관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AI는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감정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때문에 AI로 만든 창작물은 법률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AI 저작물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법 또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생성 기반의 AI가 타인의 작품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왕왕 생긴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업무 중에 AI 쓰지 말라고. 왜냐면 이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럴 마음 전혀 없었는데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이걸 그냥 남의 물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면 내 게 아니다. 만약 쓰게 된다면 이용이 가능한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 한글 깔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폰트가 있겠죠. 무슨 체 있죠.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상업용으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출처를 표기하고 그냥 쓴다. 출처 표기하면 되지 않았냐? 안 됩니다.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원작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출처 표기하고 그냥 쓰면 그거잖아요. 그냥 통보하고 그냥 쓰는 거잖아요. 허락 안 받고 나 이거 쓸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남의 물건은 허락받고 써야 되죠.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응? 나는 저작권법이랑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상 같은 것도 안 만들 거거든. 아닙니다. 잘 알려진 일이지만 폰트 때문에 낭패를 보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탄축물을 제작하는 회사를 차렸다. 폰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폰트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한글 깔고 거기 있는 폰트로다가 레포트 작성한 거랑 홍보물을 만든 거랑 다른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거다 보니까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폰트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경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음악 같은 것도 막 쓰게 되면은 걸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한 가지 밝히자면은, 제가 레시피 영상을 요즘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창작물로 인정받기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요. 레시피가 주인 영상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레시피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저작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께서 가진 자산, 집, 차, 지갑이라던가 동전이라던가 신발 등등,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저작물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만든 사람 것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